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요국 증시는 대부분 다 좀 부진했죠. 뭐 다우가 좀 올라가고 금융주들 강해서, 그다음에 코스닥이 2차 전지 때문에 올라간 거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FMC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워했고, 그리고 중국 경제 지표 부진하게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좀 밀렸고요. 그리고 빅테크주들에 대한 어떤 실적, 여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제기되면서 나스닥이 전반적으로는 조금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우가 나스닥보다 그리고 S&P 500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 빼놓고는 이제 주요 경제 지표들이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슈를 정리해 보면 미국 기업들의 75%가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75%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3년 평균이 80%고 5년 평균이 77, 78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과거 평균보다는 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상치 상회 비율이 여전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FMC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은 0.25%포인트 올리는 건 지금 확률적으로 99%거든요. 근데 파월이 센 발언할 것 같다. 지금은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파월 이야기까지는 좀 들어보고 판단해보자, 이런 심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증시는 2차 전지 외에는 뭐 답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그런 가운데 주반에 이제 제약주들이 좀 상승한 게 특징적인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공식적인 실적 발표, 미국에서 빅테크, 우리나라 이제 대형주들 실적 발표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향후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란 변수도 조금 더 세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왔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뭐 지표 보면 하락하던 달러 인덱스가 소폭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고, 특히 이제 엔화가 급락을 하면서 엔화 가치 급락하면서 달러 인덱스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국제유가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좀 올라가면서 중요한 저항대 77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더 뚫고 올라가서 한 85까지 올라가 버리면,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인플레이션 이슈가 다시 또 제기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는 뭐 유가는 금리 전망에 큰 영향이 주진 않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번에 99%, 그리고 9월에도 80% 이상이 이제 동결할 것이다. 그다음에 그 이후도 계속 동결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 이제 그만 올릴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이면에는 이게 이제 임대값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돼서 국제유가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임대료가 내려가서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내려갈 것 같다, 이런 전망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차트 보면 가장 오른쪽에 보고 계신 게 ADR하고 코스피 지수, 아니 코스닥 지수 차트인데, 코스닥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ADR은 오히려 빠졌어요. 2차 전지만 올라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이외에 이제 다른 종목군들은 상당히 부진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옆에 그 다음에 보고 계신 게 이제 제약업종, 코스닥 제약업종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만 올라간 게 아니라 지난주 은근히 제약주들도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플러스 1+1으로 제약주가 지난주에 강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계신 건 달러 기준으로 삼성전자 달러 차트입니다. 근데 제가 늘 강조드리는 200주선. 그러니까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부진하면서 200주선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200주선에서 살짝 튕기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거의 마지노선까지 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최소한 빠지지는 않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느냐, 빠지게 되면 이제 한동안 하락 사이클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삼성전자 상당히 중요한 기준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주요 종목 보면 미국에선 테슬라, 넷플릭스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고, 에너지주와 금융주가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주에 살짝 좀 올랐습니다. 뭐 중국으로의 어떤 수출, 여기에 따른 어떤 백악관 측의 어떤 반도체 업체들이 좀 방문을 했다더라. 그래서 제재가 혹시 풀리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거보다는 이제 주로 에너지, 유가 올라가서, 그다음에 금융주가 이제 상대적으로 강해서 빅테크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간 게 지난주에 좀 특징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에코프로가 압도적이죠. 그 외에는 뭐 다 특별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 뭐 엔터주 살짝 올라간 거, 반도체 중에 일부가 좀 올라간 거, 이런 거 이외에는 이렇게 뭐 2차 전지 이외에는 좀 보인 게 별로 없었습니다. 코스닥도 좀 비슷합니다.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 모멘텀으로 강하고, LG화학, LG에너지 2차 전지 색깔 있는 종목군들이 좀 강했고, 삼성중공업이 이제 실적 모멘텀으로 좀 움직였죠.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전차 군단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3주 매도하고 한 주 매수했다가
지난주에 다시 매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좀 일관성 있게 매수하는 흐름이 한동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렇게 쉽게 매수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외국인들이 일관되게 하루 평균 2천억 원 이상 매수해줘야 완전히 주포로서 컴백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은 좀 오락가락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머징 시장 쪽으로는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머징 쪽에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뭐 근본적으로 매도로 완전히 바뀔 것 같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글로벌 펀드에서 기술주 쪽에 자금 유입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주 유입될 때면 우리나라라든가 대만을 뭐 추세적으로 매도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완전히 이탈할 것 같진 않다. 그리고 지난주 보시면 아시아 증시, 주요 아시아 증시를 올 순매수, 외국인, 이거는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끊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기준으로는 아시아 증시를 올 순매수 했거든요. 그래서 뭐 외국인들이 뭐 금융시장에서 급격하게 이탈한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좀 지켜보고 있다,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포스코 퓨처엠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이 종목은 되게 센 종목 매수했다, 뭐 시가총액 최상단 매수했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죠. 주간으로 삼성전자 매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기, 카카오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간 게 있었고, 자동차주가 좀 어쨌든 기아 매수가 들어가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하이닉스, 네이버, 삼성전기, 뭐 삼성바이오, 근데 이제 업종별 특징이 이제 확연하게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을 무려 5천억대, 에코프로 이 종목 두 종목만 7천억 원을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엔 순매수 3위 종목이 200억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냥 2차 전지 외에는 이제 매수 강도가 센 종목이 별로 없었고, 기관 투자자들은 에코프로가 들어가 있는데 약간 제약 바이오자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좀 포진해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좀 IT 계열의 뭐 솔브레인이라든가 PSK 홀딩스라든가 원익 IPS라든가 FST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좀 담겨 있어서 바이오 계열의, 제약 계열의 종목, 반도체 계열의 종목을 좀 담은 게 눈에 띄는 특징이었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 넘어가서 보면 FMC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끝났어,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까, 이렇게 되면 종목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성장주, 좀 천대받던 종목 쪽으로 좀 매수가 분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시황상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빅테크가 좀 주춤하죠. 이번 주 빅테크주들 실적도 몇 개 나올 텐데, 조정은 이제 나스닥 100 리밸런싱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엔비디아 이런 종목군들의 가중치를 떨어뜨려서 영향력을 줄이려고 한다. 그럼 가중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 가중치를 추적을 하는 펀드들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 앞서서 매도가 나와서 좀 빅테크주들이 지난주에 빠진 거야,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근데 요게 이번 주 넘어가서도 계속 부진하게 되면 포트폴리오에서 이게 이제 빅테크에서 다른 종목으로 관심이 넘어가는 걸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한 두세 종목이라도 좀 빅테크 중에서 좀 탄탄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쉽게 안 해주고 있는데, 매수했다 매도했다 바뀌었고 막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를 또 대량으로 매도하고, 이게 이제 FMC 전후에서도 좀 바뀔 거냐, FMC 이벤트 끝나고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다라는 분위기 만들어줄 때도 그렇게 될 거냐, 요거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2차 전지 늪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종목들이 움직일 텐데, 최근에 보면 제약 업종이 좀 살아나고 있고, 반도체가 홀짝홀짝 막 이런 식으로 좀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이 계속 갈 거냐, 반도체가 이번 주에 다시 회복을 할 거냐, 요 이제 구도, 그러니까 2차 전지 거래 대금 줄어들 때 어느 쪽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는지 요것도 좀 주목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차트는 이게 뭐냐면, 이게 뭐 더 높이 나왔거나 덜 나왔거나 하고 상관없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목표가, 전망치, 그에 전망하고 S&P 500 지수하고의 오차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다르죠. 이게 뭐 한 10% 미하야 뭐 그냥 그렇게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막 40%, 50% 막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그 반대로, 그러니까 물론 높게 전망했다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되는 경우도 있는데, 오차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마이클 윌슨이나 페이퍼 신들러라든가 이런 비관론자, 또 지나치게 낙관론자들이 나와서 뭐 어떤 얘기 하는 거 너무 믿지 마시고, 그때 뭐 시황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그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종목들이 어떤 게 움직이느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보시면 1월하고 지금하고 전망치 바뀐 증권사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망치는 전망치일 뿐이니까 저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종목 수급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향후 유튜브 방송에서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